이어서 이제 우리 기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 나눠드린 보도자료 참조하셔서 해주시고요. 우리 질의응답에는 108회의 서류를 맡으셨던 108회 재판부 서류를 맡으시면서 이 일에 관련돼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남성노회 서성민 언론교수님의 언론 담당 단일 참고로 수고하고 계시는 강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질의응답 하셨군요. 질의응답 잘 해주시고 후속에 필요한 보도 취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영철 목사님과 연락하셔서 후속 취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 소개를 제가 다른 편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인명명 같은 경우는 남조원의 총피와 아시죠? 총피. 언론에서 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고요. 또 미꾸라지라고 붙여줬고요. 제가 마피아 같이 생겼나요? 제가 미꾸라지 같이 생겼나요? 본인이 참 이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들을 멀리에서 기사님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른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하면 제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요? 그래요? 상소 서류가 지금 현재 헌의부에 올라가고 그런데 네 번째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원회까지 올라가서 한번 가보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접수할 때만 그 서류를 보았고 그 이후에는 4번 접수가 되는데 3번 우리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반려를 했습니다. 근데 반려가 되면 그 서류가 어디로 말하지? 하회에서 상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에서 하회를 넘기고 그 상소인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서류를 다시 접수하겠다. 우리에게는 총회에서 이 서류가 반려되었다. 이런 공문이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은 장로교의 행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만 나눠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회로 있어야 되고 재직 회의로 공공기획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총회에 뭔가를 문의할 때 반드시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재판에 관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어떻게 결정된다는 얘기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김 씨가 다시 이 서류를 제출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냐? 그 서류는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간에, 총회 간에 서류가 재접수되고 심의되고, 재접수되고 심의되고, 또 재접수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안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밑에 층 민원창고로 가서 접수창고로 가서 그 서류를 또 접수를 합니다. 그럼 그게 또 판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기간이 되면 불복하면 또 민원창고로 갑니다. 그거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올해 같은 선거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입니다. 예, 재접수와 재심의는 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법적 사유나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그때 제적조와 제 심리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 우리 미역간 갔죠? 모르세요? 텔레비전 안 보고 사세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미역간 갔죠? 32강을 못 갔습니다. 멕시코에서 1대0으로 졌죠? 남아공하고 1대0으로 졌죠? 여러분 원통했죠? 지금도 월드컵에 이 잔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쓰게 할 겁니다. 운명에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심판 힙수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빠져나서 무로 물려가서 거기 월드컵 관계사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경기 다시 하자.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뭐 때려치고 올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경기 붙여주나요? 이번에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하면 야구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 한국 축구는 세계에서 이제 제외되고 날 것입니다. 퇴출되고 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학교 총회가 장제불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상한 행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법과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결정됐습니다. 저희는 결정된 거 좀 확인서를 좀 해달라. 그런데 그건 주관을 못 해준답니다. 그 직원들하고 저희가 몹시 좀 언제든 좀 갈 만큼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서를 우리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타회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이 끝난 거와 동시에 그 재판에 대한 전날 과정들을 이것들을 잘 추정을 해서 판결 기록을 작성을 하고 재판부 서기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와 오해 서기에게 한 곳이 교부하는 게 건진조례 122조입니다. 왜 이걸 발표를 할까요? 그것은 후속 행정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당한 걸 요구해도 안 해줍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과 이런 절차가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고요. 이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동생님 마이크를 좀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요. 세상에 있는 제도 중에서 쌍용벤치가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게 매뉴얼화 되어 것이고 절차가 있고 담당 부서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성의 절차대로 또 매뉴얼대로 이렇게 지금 절차 진행되기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매 현재 소매 임원회의 선수권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이제 선수권이나 모든 선수는 허위부에 가야 되고 허위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두 번 이제 한번 관리하고 두 번 시작된 상황에서 또다시 올라갔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소매 임원회가 이 부분을 가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와 무슨 법이 있어서 법무부가 이미 결정한 그 상황을 임원회가 월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서류가 올라갈 때마다 질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심의가 되어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있습니다. 통일규칙 사업으로 이번에 권한에 대해서 보면 그 사업규칙을 만드신 부분인데 일단 노예나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은 분쟁 해결이나 시민 사무소 시행 대응 시행 규칙에 의해서 통일문화가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남성의 분쟁 사건입니까? 상속권이죠. 상속권과 분쟁권은 다르죠. 우리 지금 남성교회에 우리 지금 뭐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교회가 긴급하게 임원회가 출동을 해서 그것을 좀 제재하고 또 중재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나요? 그리고 합법적인 승리를 위해서 정식으로 임원회의 요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누가 임원회에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고 누가 얘기를 할 겁니까?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 임원들이 어떻게 모아놓고 우리에게는 묵묵부가 됐는데 우리 남성회는 평안합니다.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왜? 평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명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총회 110회 보고서 안 보이시죠? 일부러 안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저것을 좀 크게 한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총회가 하였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2.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원은 2개 이내에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총회가 수임하지 않는 사안이나 노예,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가동할 수 없다. 예, 총회 수임 사안입니다. 예,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총회위원회는 하회에서 올라온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헌법, 유권에서 대사회 및 교단 간의 연합사업 등에 총회를 대표하여 처리해야 할 안건, 공동기 회무에 대한 회의록 채택 후 총회 결의 및 요람 작성 등 제방 업무를 처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1번은 이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예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은 분쟁 해결을 위한 시행령, 사회소송 대응 시행 세칙 등에 의해 총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단 노예 분립과 해산의 경우 총회위원회가 처리 및 청원할 수 없으며 헌법 절차, 회로의 청원에 의해 총회가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발생한 분쟁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자, 남성의 김씨의 상속권은 분쟁 사건일까요? 분쟁 사건이 아닌 상속권입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분쟁과 상속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길래 제가 권징조에 9장을 살펴봐라. 몇 장 안 된다. 9장에 보면 71조에서 101조까지 상속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쟁이라는 말은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분쟁과 상속을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일반적인 그 규칙에 명시된 임원의 개입 범위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임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걸 주어야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수임되었습니다. 법인부가 심사숙고해서 발령했고 기각했고 기각 유지하여 전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원회가 수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다룰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합법적인 문서로 하회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예, 청원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진정권 받아줄 수 있고 소원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법보다 더 중요한 상식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모든 걸 다 받아줍니까? 그리고 남소원회가 김치서리를 올려주었습니까?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절의 예를 갖출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7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절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일개 개인소리입니다. 허위의 종결에 의해 면직 상소가 기각 종결되었다면 김씨는 목사도 아니고요, 회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올라갔고 임원회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상황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간 허니부에서 7월 7일에 다룰 상소소리입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7월 말에 다시 두 번째 다뤄야 될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우리 지금 박태용 서기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6월 1일입니다. 네. 목사님, 2026년 5월 28일 총회 허니부에 상속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의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1일 허니부 보안 사항에 따라 개봉 접수하고자 했을 때 남수원부의 제109회 결의로 김태식 씨가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사회소송 행위체에 의거하여 받지 않고 단속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고 접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109회 남수원부의 결의에 따라 이에 본건은 노예에 접수한 서류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을 알려드리는 통보의 의미로 보내드립니다. 상수소리 접수한다는 얘기 없어요. 그지요? 확인해주세요. 예, 통보한다고요. 예, 이의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예, 과연 알려드립니다. 네? 자, 뒤가 이게 가죠? 네, 이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과연 현재 임원회의 허위부에 올라가 있는 김씨 서류가 지금 110회 총회가 말하는 그 시행령 말하는 하위에 사법적으로 제출한 문서 맞습니까? 분명 상소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우리 서기 목사님을 속였습니다. 기망했습니다. 명백한 속임수에 대한 불법 서류입니다. 소개 안내 공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자가 와서 우리 대의위원회에서 곧바로 회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소기 공문을 만들어서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자, 공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씨께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야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주야가 언급한 제109회 남수원노예의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 관련 결의는 당시 상소 진행 과정에서 노예가 내린 판단이었으나 그 사안 자체는 이미 2026년 5월 28일 총회 허위부의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된 겁니다. 즉 109회 노예 결의 역시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의의 전제가 되었던 상소사건의 종결과 함께 사실상 그 목적과 효력을 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쟁점은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 적용 여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핵심은 주야가 이미 기각으로 종결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자격과 근거 그리고 절차에 따라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총회 허위부는 이미 주야의 상소를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야가 주장하는 이의서, 재론 청원 또는 그 어떠한 명칭의 서류이든 그것이 과연 교단한 법과 건진율의 총회 규정상 허용되는 절차인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야는 이미 면직 판결이 확정되어 목사로서의 지위와 노예원의 자격을 모두 상실한 상태입니다. 반면 주야가 다시 제기하려는 이의의 대상, 분명히 보세요. 저희는 이의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상수라 말했습니다. 이의의 대상은 남수원노예의 심의와 재판, 그리고 이에 대한 총회 허위부의 결정인바 이는 본질상 남수원노예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며 남수원노예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안의 본질은 여전히 남수원노예와 직접 관련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주야가 총회에 어떠한 형태의 이의서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첫 번째 제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 제출 자격이 무엇인지,
세 번째, 어떤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번째, 남수홍노예를 격려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서행되어야 합니다. 남수홍노예는 바로 이 점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향후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남수홍노예가 확인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예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성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미 총회원위의 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근거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교단 질서와 시민체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남수홍노예는 향후 귀하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절차, 자금 및 법적 근거를 면밀히 심의한 후 그에 따른 입장을 정할 것이며, 교단법과 건진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1일 대한예술가의 남수홍노예 노회장 강한영 목사님, 서기 박태현 목사님, 저희는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다음날 총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두 부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어린이까지 동시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남수홍노예는 단순한 이의 제기로 봤을 때는 이미 기각된 동일 서류를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노예를 기만한 개인의 서류가 총회 이번에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자, 평택제일교회는 가능입니다. 분쟁 사건에 이번에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제일교회가 분쟁교회입니까? 이후에 독일교회처럼, 천안에 중국교회처럼 지금 분쟁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요, 야유회하고요, 음악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총회에서 존경받는 김관성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설교사라시는 김동희 목사님께서 그대로 설교를 인도하면 평택적인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택적인 교회를 믿을 때 있으면 아멘을 듣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분쟁 사건입니까? 자, 그다음 우리 남수홍노예 노예원들이 김씨의 면접을 인해서 4분 노예원들로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접을 반대하는 쪽에서 소원을 놓고 진정을 놓고, 그래서 총회 임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절차를 지키고 우리 남수홍노예를 든든한 총회에 지노예로 총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자, 우리 지금 남수홍노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측 총회 상소 대응 단톡방이 있습니다. 보냈어요. 본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상소와 언론 대응으로 우리 지금 막아내자. 그래서 막 교회들이 자원에서 돈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우리를 보여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4개의 신문사, 이 4개의 신문사가 남수홍노예에 단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임원들이나 전 재판부 부분들을 만나서 사실 조사, 팩트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신문사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3개 신문사는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는 아직도 때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사를 쓰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 기사를 써서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부터. 그래서 우리도 영상을, 거기에 맞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4개 언론사가 녹음한다. 저 천안, 중국, 그리고 이리, 독일교회,
그리고 예전 서영교회 사태, 거기에 모든 반영해서 그렇게 때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래서 맡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해는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지 않겠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거짓을 가지고 진실인 척 만들어서 그렇게 모두를 가스라이팅하지만 우리는 당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기사를 쓰고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대응해 왔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회 목사님들 교회에서 자원해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4개의 신문사, 우리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공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략인가요? 우리 변호사 선임한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노예가 이렇게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한데, 그런데 유일하게 언론사들만 이게 좀 큰일 난 것처럼 계속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넘는 비상식적인 일이 왜 총회 현장에서 또 총회 행정과 절차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말 합법적인 처벌을 분명히 안 했습니다. 과연 총회 행정과 절차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헌임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누가 헌임 결정을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분들 정말 무심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총회 임원들의 행정과 절차를 묻는 기자회견을 하게 했을까? 예, 제가 준비한 영상, PPT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기자님이십니다. 남수입니다. 의원에서 다시가 기억보다 큰 사랑을 썼죠. 네. 그리고 그 기사라는 예측도 기억했습니다. 네. 그래서 헌임부에서 물었습니다. 그 장통이라고 들어보면 사실 그런 상황이 거치려면 여기서 대표를 있어야 합니다. 네. 저 두분이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남아있는 분들 목숨을 걸겠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총회 임원에서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있다는 네, 우리는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헌임부가 네. 앞으로 계속 기다리는 것은 여기를 받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드렸습니다. 이상하죠. 주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나요? 받았다라고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신문사만 있는 거 아닙니까? 검증되지도 않고 받았다라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놔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헌일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신문사에 받은 증거자료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네. 목숨까지는 안 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선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쓰냐? 누가 힘이 있냐? 누가 못했냐? 이거에 따라서 지도직하고 자체적으로 보면 당선되어 신경 쓰세요. 그리고 기다려 들었습니다. 김호성 목사님이랑 저희가 힘이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주변에 이렇게 있는 언론들이 사실은 감시와 사실 보고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으로 정말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얼굴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예와 많은 노예들이 눈물을 흘리고 갔습니다. 그런 노예와 노예들은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SNS가 1인 주자식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 문제 대응 연구소를 아예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노예의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렇게 모든 정치적인 그 교회 사건들에 들어가서 그 분란을 일으키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돈을 안 받고 저희가 기사도 써주고 또 영상도 만들어 줄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의 중성을 기자입니다. 여기 주신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6가지 질문이고,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문을 보니까 8가지 시간하고요. 또 내용은 동작하지 않는 이 주요 지휘의 대상이 어디를 향하는 건지, 어떤 것은 임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어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질문마다 대상이 좀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임원회라는 총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 중에 누구를 향해 질문하는 건지, 그 바꾸니까요. 네. 본회는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꽤나 많이 던졌습니다. 서류가 불법적인 서류가 올라갈 때마다 이건 불법하다. 이런 것은 지금 잘못되다.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라는 질문을 던졌었고요. 지금 현재의 질문은 임원입니다. 그런데 임원회를 저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총회장이냐, 서구냐, 또 부서구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분들이 남성노예의 상황을 좀 다르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임원회에 본인들이 이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았다, 살피지 않았다. 그러면 미안하다. 이제라도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식으로 그 부분을 조금 둥글게 일을 처리해서 정상적인 절차 속에 이 현재 이 김씨의 이 상속권의 어떤 부당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로잡아지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 이제 충분 그리고 영성으로 성인이나 이런 상황을 3년간 해볼 것이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도 해결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문서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관련 사항이긴 하지만 총회 규칙이나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 없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총회에 대해서 좀 더 헌법이 더 나아가시면 우리 총회에 이런 관련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연시할 수 있는 노력도 계획도 하고 계십시오. 그럼요. 저희는 각 교회에서 지금 저희가 이 절차적인 모순,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제 노예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 정식으로 포함해서 왜 판결문을 안 썼느냐, 그리고 노예의 그 총회에서 소리를 반환할 때 왜 개인에게 보내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관례라고 합니다. 관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례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관례를 하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 강수원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예가 훼손되고 몽둥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포기를 해서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좀 진행을
말씀하신 모든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2007시에 산소 정찰 승리 법적인 승리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협의는 내용이 아니라 법이 문제가 된다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균형을 지킨다고 하는 거고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균형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다고 했죠. 그게 몸입니다. 그게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몸이에요. 그런데 몸이 들어가면 극도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충분히 이야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방송을 오르라고 저쪽에다 다 이야기하는 것이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들어가면 기본 수수 몸이라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직성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초기 의회가 뭐가 질문하는 모든 답변을 다 답변할 논리는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어요. 초기 의원이 작은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와서 잘못보니까 의무가 한 일을 초기 의원에 갔을까요? 남성들도 지나치게 또 합동 가정들도 지나치게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김태신 씨가 노예로부터 인증을 받았을 때 상속장을 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안 지키시는 것 같은데 그 절차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집합국장인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말씀해 주시죠. 3월 1일에 2020년 3월 1일에 역할 재판국이 김씨의 면직을 선고를 했습니다. 10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월 9일에 3월 5일 이제 6일인지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상소를 할 테니 전말서 그리고 판결문 이거를 갖고 싶다. 교부해 주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서를 이미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보낸 상태고 전말서부터 시작해서 조서 이런 것들을 다 했다 해서 제가 서류를 만들었는데 3월 7일이 주일이었습니다. 8일입니다. 3월 8일. 네, 3월 8일. 네, 3월 8일. 3월 8일이 주일인데, 저희 교회에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 사이, 오후 예배가 시작될 30분에서 25분 전에 갑자기 부딪히며 소리 한 문체를 저한테 딱 집어 던지면서 하는 날, 상소 서류 접수가 왔습니다. 주일에 성수서를 접수하러 저도 교회를 돌봐야 되는 목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일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대김 씨가 한 사람을 데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찍더라고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후 2시에 노예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이제 사무관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여자를 요청해서 한 사람을 더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관사 두 사람과 함께 2시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시간 다 돼서 김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혼자 들어오지 않고 웬 건장한 남자와 웬 40대 중반의 건장한 아줌마를 들고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을 가슴에 대고 촬영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러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당신들 누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나가지 마요. 그냥 여기 있어요. 이럽니다. 촬영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촬영합니다. 그거는 단 한마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어제 당신한테 서류를 주었으니 상소 서류 접수증을 끊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접수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저한테 어제 접수한 게 아니고요. 어제 상황을 녹음한 걸
제 얼굴에 갖다 대고 봐. 그때부터 반말하는 겁니다. 반말하면서 봐. 여기 있잖아. 어제 받았잖아. 그래서 돌려줬잖냐고. 네이버가 돌려줬잖냐고. 그랬더니 어제 봤으면 됐지.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는 게 어제 그거랍니다. 그런데 어제 봤으니까 소리를 상소 소리 접수증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끊어주냐? 그래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남수동 노래는 김 씨의 상소 서류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올려드리기로 했으니 그 서류를 여기다 두고 총회의 상설 재판 내용을 입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받아주고 내가 가지고 접수증을 끊어주겠다. 그리고 제가 총회로 허용해주겠다. 올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상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 씨가 내가 한다고 모기장을 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안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그건 없는 거 아니고 정상적인 서류 접수 절차가 아니니까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반말이나 고성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냥 40분 정도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너무 그래서 좋다. 이거를 내가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 상소 통지서 3개는 상소 서류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소 통지서도 보고 상소장도 보는데 상소 이유서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상소 이유서를 내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상소 이유서도 보지 말고 무조건 상소 접수증만 끊어주면 내가 이걸 들고 총회로 가겠다. 나도 다 알아봤고 그러면서 자꾸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왜 목사님? 그렇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자꾸 어떤 목사님한테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 간사가 들어오면서 함께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그래서 그 영상이 저희에게도 있고요. 그러다가 너무 제가 이제 중간 과정에서 경찰을 부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 빨리 퇴거시켜라. 그래서 경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에게 밖에 있던 보조간사에게 경찰 부르세요 라고 했다가 저희 지금 노예 사무실이 교회 사무실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만약에 경찰이 출동하면 그 교회에 눈을 비칠까봐 그래 내가 안 해주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경찰에 부르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서류를 접수해 주려고 했는데 서류를 주지도 않고 상소 이유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 나는 서류 접수 못합니다. 오늘 서류 연구 끝났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간사가 빨리 가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간사만 사무실에 앉아있는 형무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장으로 차를 가려고 문을 열고 딱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제 문을 딱 잡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못 간다고 이거 상소서류 접수 좀 끊어주기 전까지는 못 간다고 거기서 10여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우리 노회장님한테 이런 상황인데 내가 10분을 따고 여기서 지금 바로 움직일 수가 없다.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큰일 난다. 자, 그 안에서요. 저를 계속 도발하려고 했습니다. 반말과 고성과 빈정거리로 그래서 도발을 하는 그래서 제가 뭐 손이라도 밀치고 하면 이게 뭔가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참았는데 저도 일어나서 막 손을 이렇게 하는데 제 손을 팍팍 물었습니다. 제 손을 무는 과정에서 제가 몰래서 그 손을 뺐습니다. 뺐는데 손이 이빨에 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갔다가 다시 노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좀 오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노회장님 오기로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본인이 가서 직접 접수하는 접수증만 끌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끌어줄 수가 없다. 그리고 남성원에서는 적법하게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것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쪽 직원이 남자 직원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기는 상소 서기가 갖춰졌는지만 보고 올려주면 그것을 신뢰하고 내용을 다루는 건 허위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그 서류 3개 다 갖춰졌나요? 그러더라고요. 서류 3개 다 갖춰졌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총회 지금도 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계속해서 너 상수 유서만 보지 마라. 그러면 알았다. 내가 올려줄 테니까 이거 놓고 가라. 그러면 조건을 자기가 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밀봉을 해달라. 상속 이유서만 밀봉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상속 이유서를 알았다. 그럼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상속 이유서를 밀봉했습니다. 어차피 상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총회에 호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밀봉하거나 그 내용을 밀봉을 하니까 알았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밀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입장에 대한 내용을, 진정 내용을 함께 공동을 해서 총회에 접수를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총회에서 허니부를 갖고 허니부에서는 밀봉되었다. 어떻게 밀봉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 반려해라 해가지고 반려되었는데 그 소리가 서기가 못 봤으니까 밀봉돼서 왔으니까 서기보라고 반려를 했으면 그 소리가 서기에게 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개인에게 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홍보도 안 해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소리를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리를 그 이후에 적법하게 소리를 접수시켜준 것이 없습니다. 부전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전의 예도 저희에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기망해버렸습니다. 이의서를 기망에 대한 이의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가져가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상수의 노래가 이것이 목사님에 대한 구조는 본인이 상상하는 게 아니고 노래가 본인이 하는 노래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노래에 상수장을 제출하면 노래가 통해라 상수장을 제출합니다. 근데 상수도 우리가 넘어오면 구조로 상수도 없이 개인을 했었습니다. 개인을 하셨습니다. 구조를 하면 처음에는 노래가 구조하는지 뭔지 그래서 꽂히는 바람이 가지고 우리가 아니다만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에서 아까 우리가 해주었다가 아니고 해야 하는지도 절차가 맞추는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노래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노래가 진짜만 총을 지금 잘 가르쳐준다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남수노래의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선당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허위부여든지 아니면 좀 의원이라든지 지금 오늘 그런 단체의 나왔는데 남수노래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왔지만 간단하게는 허위부여는 뭘 요구하고 의원은 뭘 요구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 앞으로 남사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허위고 규정대로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원은 월권 하지 말고 임원의 규정대로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규정은 없고 비상식만 파치는 이런 쪽에서 지금 남수원들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격받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총회의 행정을 헌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쓰거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에도 사회소송 대응 시행 설치를 처음에 어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총회 직원에게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쪽에서 다 끝난 거다. 끝난 거니까 사회소송 대응 시행 설치가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진행중에 있으면 사회소송 시행 설치가 적용되겠지만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총회 행정이 마음에 안 들고 불이하게 느끼면 곧바로 우리도 그 대선자들을 향해서 소송을 하겠다. 직무정지 가처분하고 하겠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공소를 취하든지 말든지 하고 다시 총회 재판으로 와가지고 우리 손으로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주는 거 아니냐.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 논리가 배워져야 됩니다. 사회소송 대응 시행에서 지금 총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원들만 보호하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형제를 사회재판을 끌고 가지 말고 교회에서 거기 대처를 해결하라. 이 대원칙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좋은 법을 왜 총회원들에게만 그렇게 적용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소송 대응 시행책이 이렇게 어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총회가 받아서 다시 재판할 때까지 간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총회 재판으로 가나 그냥 사회 소송으로 바꿔야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원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총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의부에도 진정권으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헌의부에서는 아주 정당하게 이 부분을 다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혹시 우리 기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소인이 언제부터 상소입니까? 상소인 접수하는 순간. 그런데 총회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로 상소 소리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상소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권정력의 94조, 96조, 99조를 보면 94조는 명백합니다. 상소인이 소리를 접수한 순간부터 상소인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권징조의 76조 상소인이 자기에게 유의하게 하기 위해서 요령삼아 여러 문건을 만들어서 언론에 노출시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나오면 상소소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부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상소 권리조례 76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남성의 관계자들이 함께 가서 놀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직접 그 조문을 갖다 펼쳐주면서 여기 봐라 94조에 이미 상소소리를 접수, 노래 서기에게 하회 서기에게 접수하는 순간부터 상소입니다. 왜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저희가 총회 지금 행정 이런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회 임원들과 총회 직원들과도 상당히 소통이 안 되는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바로 잡아가고 또 우리 각 교회에서 이런 총회 행정에 이런 어떤 좀 어두운 부분들, 유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가도록 좀 협의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이제 딱 하나만 받고 끝나고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기다림을 하시고 싶고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면 사회소송 신경책을 맞아서 배고까지 해서 판결을 치면 총회가 치면 그 사람은 배고를 주고 그 사람은 기장을 인정해주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교회가 배고에서 이겼습니다. 포항선거사가 총회를 마치면서 사과를 만든 것입니다. 또 지난번 총회장인 4월 7일 남성팀회가 우선에서 수석으로 불러가고 총회를 했는데 4월 9일 총회 임원은 충남에서 해산을 올때가 때문에 회의를 남겨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는 다 정신차려라. 그래서 신기해라. 또 오늘 한주에 여기 지금 기자회견하고 좀 다른 내용하고 아니 약간 정치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근데 저희가 사람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굶고 그건 뭐 자기 기분 안 되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해했으면 이해했고요. 남성은 다릅니다. 그런 노예들은 그런 총회 행정이나 비겁한 언론들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받아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면직까지 가도 되는지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목사 면직을 내가 한 거니까 간단히 들려주는 소식이 마치 우리가 김대식 씨를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면직시키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직시키더니 우리 노예에서 했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시키고 목사님을 면직까지 가게 되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소식입니다. 네,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씨의 면접과 성소 과정은 그냥 짧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2020년 10월부터 그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좀 안 좋은 여러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회를 하던 중 이제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형사 처벌로 벌금을 250만 원을 받았고요. 장로님들은 30만 원, 또 한 분은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우리 남성부에는 98 재판국이 진행되면서 이 평택제일교회의 벌어진 폭력 사건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건들이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이 2024년 8월 30일 8월 11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나냐면요. 김 씨에게는 정직 3개월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만 계셨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정직 3개월과 함께 교회 앞에 사과하고 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내라. 그리고 이것을 재판국에서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영상을 제출했고 이제 장로님들이나 김씨나 모두 3개월 정직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그해 11월에 모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월 24일 날 그때 주간에 장로님들을 정직되었던 그 장로님들을 해버리 된 상태에서 재명 출교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렸습니다. 광고를 내고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것 때문에 어느 갑자기 나는 정직을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재명 출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서류를 엄선도에 올리려고 하는데 원래 기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년 동안 공동회의도 하지 않고 당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 일체를 김씨가 혼자 다 가지고 재정권도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소연할 길이 없던 가운데 서기에게 이런 서류가 이제 투서 형식으로 들어왔고 노예에 대해서 이미 지금 재명 출교가 되었다. 그래서 좀 난리가 났다. 이런 투소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정식 서류도 아닌데 당회를 거치지 않은 정식 서류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지금 사실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래서 노예원들이 그러면 우리 그 내용을 그 듣는 걸 이제 동의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 서류를 재명출교당한 장모님 쪽에 서류를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재명출교하고 이게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저희 그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직된 자가 회개하지 않은 1년 안에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직결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노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분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화해를 시도하려고 화해조사 처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양측간을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체육회는 예배당이 2개가 있습니다. 큰 예배당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또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도 교회라는 거 팽팽하게 서로 감정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장로님들 측에서는 그걸 받아주는 그런데 김 씨는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처리위원회에 너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처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고 서류 절차를 요구했을 때 잘 내지도 않고 출석도 그때 서류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를 화해 조사가 잘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걸 노예에 보고를 했고 노예는 그 자리에서 108 재판국을 만들어서 이제 장로 제명 출교권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 구성할 때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걸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그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 조사하기 전에 하자 치료를 탁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 재판국의 구성이나 이 절차에 있어서 이의나 깊이나 여러 가지 연기나 이런 거부나 이유가 있냐 없냐를 물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분에게 변호권이라고 할 수 있죠. 방어권을 주었습니다. 장로님 출신의 변호사, 그러니까 이 합동 측 변호사, 장로님이 그분을 변호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면직 판결이 나온 겁니다. 노예가 그냥 면직을 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그렇게 목사를 보호하고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회에 같이 목회하는 동료를 조금 믿다고 그 교회를 뺏겠다고 연주를 시킵니까? 그렇게 강할 목사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표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목사를 연직을 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성부의 상황을 어느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아주 악의적인 언론에 의해서 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부분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마치겠습니다.